조국 장관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장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파면만이 유일한 출구 전략임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조국 장관이 임명된 지 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국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함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학교 담장을 넘어 연합 집회를 추진하고 있고, 교수 3천여 명의 시국 선언에 이어 의사 4천여 명, 변호사 600여 명도 조국 퇴진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조국 임명이 잘못됐다는 여론은 점점 더 커지고,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당은 민생 국감을 앞세우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아무리 물타기를 하고 국면을 바꾸려 해도 조국 퇴진 없이는 그 어떤 처방도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조국 퇴진 없이는 정의도 없고 민생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와 여권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현안도 많고 조국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로를 느끼는 국민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국 일가의 부도덕과 비리 의혹은 파도 끝이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입시 비리들은 어느 정도 확인되었지만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웅동학원까지 새로운 비리 의혹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리 양파, 조국 양파의 끝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관심을 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위선의 끝판왕이자 역대급 거짓말장이 조국 장관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께서 투쟁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이야말로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가장 법무부 장관에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법무부가 영어로 표기하면 뭐가 됩니까? Minister of Justice입니다. Justice의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불공정과 반칙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조국이야말로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될 가장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가장 안 될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론이 뻔히 보이는데도 조국 장관은 모든 책임을 아내와 지인에게 미루면서 장관 자리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거짓말장이 위선자가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뻔뻔쇼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대로 국민 분노 유발을 계속하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조국 장관을 즉각 파면하여 상처받은 민심을 수습하고 조국 수렁에서 빠져나올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국 파면만이 유일한 출구 전략이라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내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권 세판짜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당이 심각한 분열로 분당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살 길이 통합과 개혁이라는 것을 모두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통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당권파든 퇴진파든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알량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진보, 보수, 중도 이념 프레임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표면적인 당 분열의 원인은 보수, 진보, 중도 정체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보, 보수,
중도 프레임은 이미 철진한 낡은 도구마에 불과합니다. 요즘 보수 정치인들조차 보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할 정도로 보수 이미지가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조만간 한국당조차도 보수 대통합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다른 대통합을 내세울 것 같은 예감입니다. 한때 진취적인 개혁을 의미했던 진보라는 용어도 퇴색되어 오다가 조국 장관이 보여준 위선, 반칙, 특권 등 내로남불로 인하여 부정적인 용어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국 강병, 민생, 경제 등의 전통적인 가치를 기본으로 하여 공정, 정의, 정직, 상식, 전환, 정상화, 반기득권 등과 같은 새로운 가치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과거의 진보 대 보수 대결 프레임에서 국민 대 기득권 대결 프레임으로 낡은 가치 대 새로운 가치 대결 프레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진보 보수 중도 이념 논쟁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여의도 정치권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진한 진보 중도 보수를 앞세워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념과 진영에 매몰된 채 양극단으로 갈려 국민을 도외시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우리 당 스스로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영과 이념에 매몰된 양극단 세력을 제외하고 상식에 입각한 세력이 함께 중원에 새로운 가치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권 세판짜기입니다. 기득권 내려놓기와 새로운 가치로 전환이 세판짜기의 핵심입니다. 세판짜기가 되려면 당권파든 퇴진파든 신당 추진파든 스스로 변화하여 자신들이 먼저 상식에 입각한 세력, 소위 상식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당권파와 퇴진파가 서로 통합이 되지도 않고 세판짜기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양쪽 다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 자신들이 상식 세력이 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시대에 뒤처진 이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조그만 기득권조차 버리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당권파든 퇴진파든 신당 추진파든 누구든 시대 정신에 맞는 정치권 세판짜기에 나서야 합니다. 그쪽이 승리할 것입니다. 당권파든 퇴진파든 신당 추진파든 누구든 알량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그 기득권을 따르라고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누구든 세판짜기의 길을 가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고 패배와 소멸의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이념에 매몰된 채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통합과 개혁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기대하는 것은 속아 웃을 일입니다. 기성 양당 정치의 낡은 이념과 전략으로 제3지대, 제3의 길, 신당 창당 운운하고 기호 3번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하니 국민들 속에서 아무런 메아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정치권 세판짜기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